안녕하세요. 이태 강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 그래프 분석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문제 보실 텐데요. 다음 그림은 갑국의 6개의 지방청 전체의 부동산과 자동차 압류 건수의 지방청별 구성비에 관한 자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림과 조건을 근거로 B와 D에 해당하는 지방청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저희가 이제 조건에 맞춰서 짜 넣어야 되는 그런 류의 문제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뭐 부동산이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에 관한 내용이고 가운데는 저희가 전체의 건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는 저희가 이제 비율이 나와 있다라고 확인하시면서 조건을 봐주시면 좋겠는데 조건을 보시면 자동차 압류 건수는 지금 자동차죠. 네. 자동차의 압류 건수는 중부청이 남동청에 저희가 2배 이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남동청의 2배보다 중부청이 많다 확인해 주셔야겠는데요. 지금 봤을 때 2배가 되는 걸 확인해 본다면 지금 D가 저희가 C와 2배 이상의 관계가 될 거고요. 또 2배 이상 되는 건 없겠죠. 그리고 혹은 A와 저희가 C가 저희가 2배 정도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도 봤을 때 2배 이상의 관계는 되는 건 이 두 가지밖에 없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 있는 C라고 하는 게 저희가 중부청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C가 중부청인데 지금 굳이 중부청을 저희가 찾을 필요는 없죠. 사실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중부청이 C고 남동청 같은 경우는 D나 혹은 A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뭐 여기 정리를 해주는 것도 괜찮죠. 왜냐하면 동부청을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중부청을 확인했기 때문에 중부청을 지우면 우선은 5번은 아니어야 됩니다. 맞죠? 5번은 아니어야 되고요. 그리고 D가 나와 있는 거는 아직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죽어도 5번은 찍으면 안 되고 다음 조건을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남부청과 북부청의 부동산 압류 건수는 각각 2만 건 이하다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압류 건수는 각각 2만 건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율을 확인해야겠죠? 그러면 토탈 12만 건 중에서 2만 건이기 때문에 6분의 1 정도를 저희가 차지하는 거구나. 그러면 여기 있는 비율은 16.5% 정도. 16% 정도 되겠구나. 그 16%보다 작은 저희 B나 D가 지금 B나 D가 저희가 나와 있는 남부청과 북부청이 되겠구나. 남부청과 그리고 북부청이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럼 저희가 B하고 D가 남부청과 북부청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B하고 D가 남부청과 북부청. 지금 D가 부청 혹은 북부청.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이 조건만 가지고 솔직히 짜 맞추면 저희가 답을 찾을 수 있겠는데 짜 맞추기는 조금 귀찮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조건을 확인해 보신다면 지금 지방청을 부동산 압류 건수와 자동차 압류 건수가 큰 값부터 순서대로 나열한다면 순서가 동일한 지방청은 동부청, 남부청, 중부청이다 라고 했을 때 지금 부동산을 나열해 보면요. 저희가 가장 큰 게 C죠. 맞죠? 그 C,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서부청, 그 다음께 나오는 게 저희가 D와 동부청 이렇게 나왔고요. 자동차를 확인해 보신다면 저희가 똑같이 C, B, 서부청, A, D, 동부청 이렇게 나와 있어서 여기 있는 부분과 여기 있는 부분이 서로 저희가 똑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동일한 지방청이 저희가 동부청,
그리고 남부청, 그리고 중부청. 근데 C가 중부청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D가 남부청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D가 남부청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B가 북부청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답은 4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두 개의 조건만 가지고서도 저희가 솔직히 만들려면 만들 수 있겠지만 그러면 솔직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주어진 조건을 최대한 다 활용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는 걸 좀 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4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6번 문제 보시겠는데요. 다음 그림은 W 경제 포럼이 발표한 25개의 글로벌 리스크의 분류와 영향도 및 발생 가능성 지수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옳은 게 아니라 옳지 않은 거하고 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지를 같이 보실 때 우선 중요한 게 점들이 너무 많이 나왔죠. 맞죠? 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경제적 리스크, 환경적 리스크, 지정학적, 사회적, 기술적 리스크들이 뭔지를 조금 잘 확인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선지를 보시면 모든 환경적 리스크, 네모를 확인해 보시면 네, 환경적 리스크를 확인해 본다면 발생 가능성 지수 대비 영향도의 B는 지금 발생 가능성 성 대비 영향도 가 1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결국 발생 가능성과 영향도의 상대적인 내용을 확인해야겠죠. 발생 가능성과 영향도를 상대적인 걸 확인해야 되는데 제가 저번 시간인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식의 표는요. 제가 여기를 지나가는 이런 직선을 그려줌으로써 상대적으로 비율이 나오게끔 보는 거죠. 이 빨간 색깔 직선은 발생 가능성 지수와 영향도의 비율이 딱 1로 똑같아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발생 가능성 지수보다 영향도가 높은 지역, 여기 같은 경우는 영향도보다 발생 가능성 지수가 높은 지역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 선지에서 말하는 발생 가능성 지수 대비 얘보다 영향도의 B가 1보다 크다라고 한다는 것은 영향도가 조금 더 높게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모를 다 확인해 보라는 얘기겠죠. 네. 그러면 색칠된 네모를 다 확인했을 때 저희가 봤을 때 지금 환경적인 극한, 기후변화, 자연재해, 그리고 인위적 환경, 생태계 붕괴, 그리고 더 있나요? 네, 여기까지밖에 없겠죠. 그러면 저희가 다 발생 가능성 지수가 큰데요. 생태계 붕괴만 영향도가 좀 더 크다라고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선지는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답이 1번이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2번 선지도 마저 보신다면 영향도와 발생 가능성 지수의 차이가 가장 큰 글로벌 리스크를 봤을 때 여기 전체가 다 글로벌 리스크겠죠? 대량 살상 무기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차이가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직선에 가까울수록 차이가 없는 거겠죠. 이 직선에서 멀리 떨어져일수록 차이가 가장 크므로 여기에 있는 대량 살상 무기가 가장 영향도와 발생 가능성 지수의 차가 가장 큰 거다라고 볼 수 있어서 옳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3번을 보시면 에너지 충격의 영향도 대비 지금 에너지 가격 충격의 영향도 대비 발생 가능성 지수의 B는 1 이하다라고 했는데 여기 형태를 봤을 때 저희가 3이고요. 여기가 3.2 정도 되겠죠. 그러므로 저 내용 같은 경우는 3.2분의 3이기 때문에 1보단 작은 결과값이 나오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4번을 보시면
영향도의 발생 가능성 지수가 각각의 전체 평균 이하인 경제적 리스크의 수는 지금 평균 이하죠. 평균 이하의 경제적 리스크의 수는 동그라미 채워진 거죠. 그랬을 때 여기 있고요. 지금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재정위기는 저희가 밖에 있고요. 그리고 주요 불법 거래가 여기 이렇게 다 나와 있네요. 수는 저희가 봤을 때 전체 평균 이상인 경제적 리스크의 수보다 많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봤을 때 여기서는 3개가 있고요. 여기서는 지금 봤을 때 저희가 여기까지 있네요. 6개가 있으므로 6개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어서 4번 또한 맞다라고 볼 수 있고요. 5번을 보시면 모든 환경적 리스크 영향도와 발생 가능성 지수가 각각의 전체 평균 이상이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환경적 리스크가 아까 여기 있었죠. 다 평균보다는 넘는다라고 볼 수 있으므로, 왜냐하면 평균 이상이기 때문에 평균 이상은 여기를 넘어야 되고요. 여기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5번 선지 또한 맞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 같은 경우는 지금 발생 가능성과 영향도를 같이 봐야 되는 그래프죠. 그래프 같은 경우가 조금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연습해 주시고요. 이렇게 중간에 평균이 나왔을 때 평균보다 오른쪽이 항상 큰 거고요. 왼쪽이 항상 작은 경우. 그래서 이런 그래프 같은 경우는 총 4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보는 문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9번 문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보시면 다음 그림은 갑 자치구의 예산 내역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 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림이 나왔죠. 이 얘기는 지금 총 예산이 135억인데 그 중에 각각의 비율적으로 나눠 가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자치행정이 여기에 42%인데 그 42%를 저희가 봤을 때 A와 B와 C가 다시 100%로 환산해서 나눠 가졌고요. 그 A를 다시 100%로 환산했을 때 A-1, A-2로 나누어 가져서 상대적으로 비율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나왔는데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지를 않아도 결국엔 얘네와 얘네의 비율이 누가 더 크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겠죠. 그래서 계산 문제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기를 보시면 기억에서 교육 분야의 예산은 13억 이상이다라고 했습니다. 교육 분야를 확인했을 때 교육 분야가 9%죠. 결국엔 저희가 135억에 9%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135억이다가 어쨌든 곱해야 되긴 하지만 9를 곱하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러므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10%는 저희가 13.5죠. 1%는 1.35입니다. 결국 그래서 10%에서 1%를 빼면 저희가 9%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굳이 10%, 1%는 계산하지 않아도 눈에 바로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계산을 얼추 했을 때 저희가 13억 이상이냐. 여기서 얘를 빼면요. 당연히 13억보다는 작겠죠. 그러므로 기억은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니은을 보시면 C산업의 예산과 D산업의 예산을 봤을 때 D산업보다 C산업이 적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C산업과 D산업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C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135억에 지금 자치행정의 0.42%가 왔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19%를 가져갔고 D산업 같은 경우는 135억 중에서 저희가 도시안전
0.19 그리고 나서 0.51이라고 하는 퍼센테이지를 가져가는데요. 결국엔 C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다 곱해야 되고요. D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값을 다 곱해야 되는데 저희가 굳이 계산을 다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어차피 여기의 값들이 똑같다면 여기가 아니죠. 네. 여기의 값들이 똑같다면 결국 나머지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C보다는 D가 더 크므로 여기 있는 내용이 저희가 맞구나 라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디귿을 보시면 저희가 경제복지 분야에서 지금 경제복지 분야의 예산은 B사업과 지금 저희가 B사업과 지금 C사업의 예산의 합보다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봤을 때 경제복지 C 같은 경우는 135억에 0.3으로 끝났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B와 C의 합은요. B하고 C의 합은 여기에 135억에 저희가 0.42 곱하기 여기와 여기를 더해 주시면 저희가 봤을 때 한 53% 정도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가 0.53 네.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결국엔 누가 더 큰지를 확인해야겠죠. 그랬을 때 얘는요. 대략적으로 저희가 보면은 2분의 1보다 조금 작은 수입니다. 조금 작은 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대략 2분의 1보다 조금 더 큰 수겠죠. 그랬을 때 얘네 곱은 대략 4분의 1이므로 0.25 정도에서 형성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복지인 30%보단 이 두 개의 B하고 C를 합친 예산보다 당연히 많아서 디귿 또한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니을 마저 보신다면 도시안전 분야의 예산 A2의 예산의 3배다라고 했습니다. 도시안전 같은 경우는 여기겠죠? 그러면 결국에 3배 이상이라고 했는데요. 방금 또한 봤던 것처럼 여기에 47% 0.47이니까 2분의 1보다 좀 적죠? 여기도 봤을 때 그거의 반절이기 때문에 총 여기에 저희가 본 형태의 내용에서 많이 적어지는데요. 지금 도시안전 분야에 계산하시면 지금 봤을 때 135억에 0.19는 135억에 저희가 자치행정이 0.42 A값에 0.47 그리고 A-2에 0. 저희가 48이 나오므로 얘 같은 경우는 2분의 1보다 작고요. 2분의 1보다 작고요. 2분의 1보다 작기 때문에 8분의 1보다도 작은 형태겠네요. 8분의 1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대략 0.125보다는 작은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훨씬 더 큰 형태가 나올 거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3배라고 하기에는 좀 뭔가 문제가 있죠. 3배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을 같은 경우는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3번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 같은 경우는 디테일한 계산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처럼 디테일한 계산처럼 보이지만 사실 비율적으로 확인해도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계산 없이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 10번 문제 보시겠는데요. 다음은 2016년과 2017년에 A서부터 F항공사의 공급성 및 탑승 객수를 나타낸 자료이다라고 했습니다.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그래프로 옳지 않은 것은 결국엔 이 표를 확인하고 그 표를 그래프로 각각 그린 형태겠죠. 그러면 표와 매치가 되는지 항상 숫자를 잘 비교해 주셔야 되는데요. 확인해 주신다면 지금 공급석 수와 탑승객 수를 비교를 하는 거겠죠.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나왔겠구나 라고 보신다면 공급석 수는 2016년과 17년도에 1710
2390이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 부분도 1430, 2000이 나와 있기 때문에 1번 선지는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2번 선지를 보시면 항공사별 탑승객 수입니다. 결국 A서부터 B까지 탑승객 수를 확인해야 되는데 2016년과 2017년에 인원을 다 비교를 하면서 정리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왜냐면 여기에서 갑자기 410이 아니라 막 390, 450 이렇게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숫자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대부분 아예 다른 표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숫자를 조금 틀리게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2번 선지도 또한 맞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3번 선지를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3번 선지 같은 경우가 제일 좀 난해한 문제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총 인원만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구성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 비율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지 같은 경우는 최대한 나중에 해주시면 좋겠고요. 혹시나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다면 바로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 3번 선지 같은 경우는 살짝 킵해 두시도록 하고요. 4번 선지부터 보신다면 2017년 항공사별 공급석 수 2016년 대비 증가량입니다. 그러면 공급석 수의 증가량이기 때문에요.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총 100개 증가했고요. 여기서 90개, 이런 식으로 60개, 그리고 170개 증가했다라는 수치를 다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러므로 4번 선지도 맞구나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번 선지를 보시면요. 2017년 저희가 항공사별 잔여석 수입니다. 그러면 공급과 잔여를 봤을 때 저희가 여기서는 17년이기 때문에 60개의 잔여가 남아야 되겠죠. 그런데 40개밖에 안 남는데 봤더니 2016년 거가 왠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답이 5번이 틀렸구나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와 보기와 자꾸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문제입니다. 바로 찾으면 좋겠지만 일일이 다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나중에 풀 수 있는 걸 최대한 다 풀고 정말 몇 개 안 나왔을 때 그때 푸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차라리 처음에 빨리 이런 문제를 풀어놓고 나머지 조금 변별이 있는 문제를 풀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저는 나중에 하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 12번 문제를 보시겠는데요. 다음 그림은 주요구 총 4개죠. 화장품 산업 경쟁력 4대 분야에서 획득한 점수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성장성, 그리고 기술력, 그 다음에 브랜드 파워, 그 다음에 시장 지배력, 이렇게 총 4가지의 형태로서 저희가 4개의 나라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잘 보지 않으면 틀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형태의 그래프는 잘 봐주셔야 됩니다. 1번부터 보시면 기술력 분야에서는 저희가 한국의 점수가 가장 높다. 중심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높기 때문에 5점을 찍은 프랑스가 가장 높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2번 성장성 분야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국가는 한국이고요. 그리고 시장 배려 분야에서도 점수가 가장 높다라고 했는데 시장 지배력에서는 저희가 봤을 때 미국이겠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굳이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초록색이 가장 높죠. 그리고 여기서는 흰색이 가장 높죠. 그렇기 때문에 같지 않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도 무관한 보기였고요. 3번을 보시면 브랜드 파워 분야에서 각국이 획득한 점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는 3 이하다. 최대값인 4.3과 최소값인 저희가 1.1이죠. 1.1과의 차이는 3.2이므로 3 이하다라는 3번 선지는 틀렸고요. 4번 미국이 4대 분야에서 획득한 점수의 합은
프랑스의 점수의 합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다 점수를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패스해놓고 5번부터 보신다면 시장 지배력, 시장 지배력 분야의 점수는 일본이 프랑스보다 높지만 지금 일본이 지금 프랑스보다 높지만이라고 했습니다. 높지만인데 틀렸죠. 네. 그리고 미국보다는 낮다라고 했으니 미국보다는 낮죠. 하지만 여기서 벌써 틀렸기 때문에 5번이 틀렸고 4번이 맞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번을 보시면 미국이 저희가 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가 여기서부터 본다면 저희가 1인가요? 1.9죠. 1.9 그리고 나서 여기서 봤을 때 저희가 4.2죠. 4.2 잘 안 보여서 4.2 그리고 나서 저희가 4.3 그리고 5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어주시면 2.8 그리고 5하고 저희가 3.7 3.4 이렇게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얘네들을 비교했을 때 최대한 똑같은 건 좀 지우고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의 합을 갖고 비교해 주신다면 저희가 미국이 프랑스보다 점수 합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서 4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13번 문제를 보시겠는데요. A씨는 2016년에 폐업 신고한 전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 이수 여부와 창업부터 폐업까지의 기간을 조사하였다. 다음은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창업교육 이수 여부에 따른 기간별 생존 비율을 비교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이렇게 표가 나왔습니다. 창업교육을 이수한 사람은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생존 비율이 나와 있고요. 창업교육을 미이수한 형태 같은 경우는 여기 부분에 저희가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고 이거를 비교해 보자 라는 거겠죠. 네, 그리고 나서 당구장 모양의 내용을 보신다면 창업교육을 이수 또는 미이수한 폐업 자영업자의 기간별 생존 비율은 창업교육 이수 또는 미이수한 폐업 자영업자 중 생존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상대적인 비율이다. 그리고 나서 2번은 생존 기간은 창업부터 폐업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번부터 보신다면 창업교육을 이수한 폐업 자영업자 수가 창업교육을 미이수한 폐업 자영업자 수보다 더 많다라고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이 나오는 보기죠. 주어진 건 비율인데 물어보는 건 숫자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므로 알 수 없으므로 지금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많은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이 많은지는 알 수가 없죠. 그에 따른 비율은 알고 있지만 인원은 알 수 없기 때문에 1번 선지는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2번 선지를 보시면 교육을 미이수한 자영업자는 교육을 이수한 자영업자의 평균 생존 기간보다 더 길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보다 생존 기간이 조금 더 길겠죠. 그러므로 2번 또한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번을 보시면 창업교육을 이수한 폐업 자영업자의 생존 비율과 미이수한 자영업자의 생존 비율의 차이는 20개월에서 가장 크다라고 했는데 20개월을 봤을 때 20개월은 여기 부분이겠죠. 지금 여기서는 대략 한 칸이기 때문에요. 한 10% 정도 차이 난다고 했는데 지금 20개월에서 가장 크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부분에서는 30% 차이 나고요. 그리고 여기가 제일 큰가요? 여기가 제일 크다라고 말할 수 있고 여기 부분에서도 저희가 30% 차이가 나기 때문에 20개월에서 가장 크다는 말은 틀렸구나 라고 볼 수 있어서 3번도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번을 보시면 창업교육을 이수한 자영업자 중 생존기간이 32개월이 저희가 요번 칸이겠죠. 32개월 여기 부분을 확인한다면 50% 이상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생존이 저희가 40보다 조금 더 많이 남았습니다. 50%까지는 남지 않았죠. 그러므로 40 이상이지만 50 이상은 아니다. 4번 또한 틀렸다 볼 수 있겠고요. 창업교육을 미수한 자영업자 중 생존기간 10개월 미만, 지금 10개월 미만인 자영업자의 비율은 약 20%이다 라고 했습니다. 미수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60, 대략 70%보다 조금 안 되기 때문에 한 68% 정도 저희가 생각할 수 있다면 32% 정도가 폐업을 한 거겠죠. 그러므로 비율은 약 20% 이상이다라는 5번의 선지가 맞다. 답이 그래서 5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15번 문제를 보시면요. 다음 그림은 2012년부터 13년 16개의 A서부터 F의 평균 연봉 순위와 평균 연봉 B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라고 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또한 저희가 직선을 그려서 확인해 본다면 평균 연봉 순위와 그리고 2014년에 평균 연봉 순위가 나오기 때문에요. 지금 여기에 직선은 지금 12년과 13년이 서로 동일한 등수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같은 등수를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기억부터 보시면 지금 2013년 평균 연봉 순위가 2012년에 비해서 지금 기억에서는 13년도가 2012년도에 비해서 얘가 높아진 기업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12년보다 13년이 좀 더 높아졌다는 거는 여기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12년도에는 3등이고요. 13년도에는 6등입니다. 그 얘기는 더 낮아졌구나 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보신다면 12년도엔 7등이었지만 13년도에서는 2등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12년보다 13년에 등수가 올라간 지역이고, 여기서는 12년보다 13년에 등수가 내려간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다시 한번 보시면 2012년에 비해 상승한 기업은 총 저희가 봤을 때 7기업이다 라고 해서 기억은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니은을 보시면 2013년 연봉 순위 하락폭이 2012년 대비 가장 큰 기업은 연봉 평균 감소율도 가장 크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순위 하락폭이 가장 커야 되겠죠? 순위 하락폭이 가장 큰 기업은요, 지금 봤을 때 저희가 M이겠죠. 왜냐하면 4등이었는데요. 13등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등수 하락폭이 가장 크겠죠. 그랬을 때 저희가 감소율도 봤을 때 감소율을 상대적으로 보면요. 다 상대적으로 1에 근접해 있죠. 그리고 봤을 때 여기도 감소했지만 훨씬 더 많이 감소했으므로 니은은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디귿을 보시면 지금 2013년 순위 상승폭이 가장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상승폭이 가장 큰 형태는요, 지금 봤을 때 저희가 B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B는 연봉 평균 증가율도 가장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B가 여기 뒤에 있는 상대적인 비율이 큰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 1.27을 넘는 경우가 없습니다. 맞죠? 근데 여기서 넘음으로 얘가 더 많이 증가했구나, 얘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니을을 보시면 2013년 평균 연봉이 2012년에 비해 감소한 기업은 모두 순위도 하락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하락한 기업을 보신다면 이쪽이 순위 하락이죠. 맞죠? 이쪽이 순위 하락이기 때문에 순위도 하락하였다라고 했는데, 지금
감소한 형태가 감소하였고요. 지금 봤을 때 감소한 기업이 이 두 기업밖에 없네요. 그런데 얘는 순위가 동등하죠. 얘만 감소했죠. 그렇기 때문에 니을 같은 경우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미음을 보신다면 2012년 연봉 평균 순위 10위 이내의 기업은 13년도에도 10위 안에 들었다. 10위 안에 든다는 거는 여기 박스 안에 든다는 거겠죠.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가 다 10등 안에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다 10등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점 중에서 벗어나 있고요. 여기에 있는 점 중에서도 벗어난 게 여기 있겠죠. 그러므로 얘네 둘에 의해서 저희가 미음 또한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이 맞아서 1번이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다음 문제 18번 문제 보시겠는데요. 다음은 6가지 운동 종목별 남자 및 여자 국가대표 선수의 평균 연령과 평균 신장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와 있겠죠. 기억을 보시면 평균 연령이 평균 연령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지금 남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봤을 때 사격, 그리고 농구, 그리고 테니스, 그리고 역도, 그리고 수영, 그리고 축구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패턴이고요. 여자도 마찬가지로 사격, 그 다음에 봤을 때 농구인가요? 네, 농구죠. 네, 농구, 그 다음에 역도, 그리고 테니스 이렇게 가는 순서인데요. 지금 봤을 때 순서가 동일하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축구와 수영만 봐도 벌써 순위가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기억이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니은 평균 신장이 큰 순서로 나열하면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농구는요. 지금 똑같이 1등이고요. 그 다음에 등수를 봤을 때 테니스, 여기도 테니스가 맞고요. 그 다음에 수영, 네, 수영이 맞죠? 그 다음에 축구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역도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축구가 됐기 때문에 니은 또한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디귿을 보시면 종목별로 볼 때 남자 국가대표의 평균 연령은 해당 종목 여자 국가대표의 평균 연령보다 높다. 남자가 항상 더 평균 연령이 높은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우선 사격을 본다면 여성 같은 경우는 30대 정도 될 거고요. 남성 같은 경우는 32보다 크기 때문에 높고, 그리고 역도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역도가 6, 7 정도 된다면 26점보다 조금 더 높다면 역도 같은 경우는 남성은 더 젊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 같은 경우도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리을을 보시면 종목별로 볼 때 남자 국가대표의 평균 신장은 여자 국가대표의 신장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남자는요. 지금 봤을 때 여기가 185보다는 조금 작고요. 맞죠? 테니스 봤을 때 185보다는 조금 더 크고요. 175죠? 네. 그리고 수영 같은 경우가 185에 근접하고요. 175. 축구 같은 경우도 180, 축구가 160 한참 작죠? 그리고 사격은 177, 네, 165. 역도 같은 경우도 170보다 조금 더 크고요. 역도가 170보다 조금 더 작기 때문에 다 해당된다. 결국 니을은 맞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는 틀린 것만 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3개가 되므로 답은 4번이다 라고 체크할 수 있겠죠.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금 시간까지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